의붓 어머니에 의해서 여행용 가방 캐리어에 7시간 넘게 감금당했던 9살 아들 A군이 결국 숨졌습니다. 이 게임기를 고장내고는 안 했다고 거짓말을 해서 훈육 차원에서 그랬다는 게 범행의 이유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학대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이런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A군은 한 달 전에도 욕실 세면대에 부딪혀서 머리를 다쳤는데 병원을 찾아서 몸 곳곳에는 멍든 흔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의료진의 아동학대 의심 신고도 있었습니다. 눈에는 이제 뚜렷한 게 있고요. 손목이라든가 그 엉덩이 이런 데 부분적으로 조그만 게 조금씩 보입니다. 한 달 전에 신고된 게 있어서 그것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네, 지난 2014년 교사나 의료진 등 신고 의무자가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는 물론 의심만 하더라도 반드시 신고를 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실제 경찰청 통계를 보면 아동학대 신고도 2014년 이후 크게 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후속 조치입니다. 한 달 전 병원에 신고를 받은 경찰은 전화로만 A군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고 가정을 찾은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A군의 학교 역시 심각한 상황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외국 같으면은 즉시 이제 분리를 시키려는 노력을 할 텐데, 그러면 학대 가해자가 가지고 있는 아이에 대한 보호 양육권을 제한을 해야지 되는 일들이 발생을 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거는 또 집행하기를 굉장히 부담스러워 해가지고. 네, 또 하나의 문제, 바로 재학대입니다. 보건복지부 통계를 보면 조사를 받은 뒤 82%의 아이는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또 이 학대 조사 뒤에 집에 돌아갔다가 다시 재학대로 신고된 아동조차도 그 가운데 69%는 귀가 조처됩니다. 실제 지난 2016년에서 2018년까지 아동 재학대 비율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부모 교육과 같은 사후 관리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아동학대 처벌법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원가정 복귀예요. 그런 목표를 가진 아동학대 처벌법은 해외의 경우에는 찾아보기 힘들거든요. 습격화가 된 사람이 상담을 받아가지고 스스로 알아서 반성을 하기는 일단 굉장히 어려워 보여가지고, 분리를 시키는 강제 조치를 외국처럼 집행을 안 하면은 이런 죽음을 피할 수는 없다. 네, 올해 초 한겨울에 9살 의붓 아들을 아파트 베란다에, 그것도 찬물이 담긴 어린이용 욕조에 속옷만 입힌 채 방치해서 숨진 사례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4년 전 학대 신고가 있었고, 이 가해자인 부모와 잠시 떨어졌다가 원가정에 복귀했는데 복귀 조치 뒤 11개월 만에 아이는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신고를 늘리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후속 조치, 원가정 복귀라는 목표가 맞는 건지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